알다시피 나는 경솔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25살이야. 당신보다 먼저 세상을 살진 않았지만 앞으로 당신이 없는 세상에선 살고 싶지 않아. 당신은 내 인생의 여인이고 무엇보다도 내게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알아. 당신이 원한다면 내일이라도 당신과 결혼하겠어. 난 39살이야. 그녀가 말했다. 삶은 여성지 같은 것도 아니고 낡은 경험 더미도 아니야. 당신은 나보다 14해를 더 살았지만 나는 현재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할 거야. 그뿐이야. 나는 당신이 자신을 천박한 수준, 이를테면 그 심술쟁이 할망구들의 수준으로 비하시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 지금 우리의 문제는 로제뿐이야. 다른 건 문제되지 않아. 안녕하세요. 한 페이지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최근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의 여주인공 강지훈 역을 맡은 한지민 배우가 읽고 있던 프랑스와즈 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실내 장식가인 39의 폴은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연인 로제에게 완전히 익숙해져 앞으로 자신은 다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속을 싫어하는 로제는 폴과 달리 마음 내킬 때만 그녀를 만나고 젊고 아름다운 여자로부터 하룻밤의 즐거움을 찾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폴의 로제를 향한 일방적인 감정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녀에게 더욱 깊은 고독만을 안겨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를 의뢰한 미국인 부인을 방문한 폴은 몽상과 같은 신비로운 분위기의 시몽과 조우하게 됩니다. 시몽은 폴에게 첫눈에 반해 수줍지만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퍼붓기 시작하고 그런 시몽의 태도에 폴은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다른 한편으로는 신선한 호기심을 느끼게 됩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그녀는 열린 창 앞에서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이 그녀에게는 거대한 망각 덩어리를, 다시 말해 그녀가 잊고 있던 모든 것,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던 모든 질문을 환기시키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프랑스와즈 사강의 작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전혀 다른 두 사랑 앞에서 방황하는 폴의 심리를 중심으로 그녀와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연결된 로제와 시몽의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문단의 매력적인 작은 괴물이라 불리는 사강이 24세 나이에 쓴 이 작품은 일상을 배경으로 난해하고 모호한 사랑의 감정을 진솔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작가 프랑스와즈 사강이 1959년에 발표한 고전 소설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여성 소설 분야 인기 검색어 73위에 이 책이 올랐는데요.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도 불구하고 20대 여성 소설 분야 검색어 100위 안에 있어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책에서 시몽은 폴을 연주회에 초대하며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고 질문합니다. 폴과 가까워지고 싶은 시몽의 마음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그런데 왜 책 제목은 물음표가 아닌 말 줄임표로 끝날까요? 작가인 프랑스와즈 사강은 물음표가 아니라 꼭 말줄임표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폴이 시몽의 질문을 곱씹어보며 느끼는 설렘과 불안을 함축하는 의미의 제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작가를 잠깐 설명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본명은 프랑스와즈 쿠아레로,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등장인물인 사강을 필명으로 삼았습니다. 사강은 19살 때 발표한 장편 소설 슬픔이여 안녕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어 문단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 작품으로 1954년 프랑스 문학 비평상을 받았습니다. 어린 소녀가 이처럼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자 문단과 세간에는 말들이 많았는데요. 통속적인 연애소설 작가라는 비난의 시선도 적지 않았고 운이 좋아 당선이 되었다는 의혹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강은 2년 뒤 두 번째 소설 어떤 미소를 발표해 첫 소설 못지않는 수작이라는 평을 받으며 세간의 의혹을 일축했고 진정한 작가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프랑스와 모리악은 사강을 두고 유럽 문단의 매혹적인 작은 악마라 평했고 지나칠 정도로 재능을 타고난 소녀라고 불렀습니다. 어린 나이에 데뷔해 발표하는 작품마다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사강은 당시 천재 소녀로 불리며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사강의 작품들은 인생에 대한 사탕발림 같은 환상을 벗어버리고 냉정하고 담담한 시선으로 인간의 고독과 사랑의 본질을 그리고 있는데요. 실제 프랑스와즈 사강의 삶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바로 중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10대 후반부터 생미셀 대로의 카페와 클럽을 들락거리고 담배와 커피 한 잔이 아침 식사였으며 위스키 잔을 줄곧 손에서 놓지 않았고 문턱이 닳도록 카지노를 들락거리며 인세 전액을 탕진했다고 합니다. 또한 제규어와 에스틴 마틴, 페라리, 마세라티를 바꿔가며 속력을 즐기다가 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로 당해 3일간 의식 불명 상태에 놓이기도 한, 다시 말해 낭비와 알코올과 연애와 섹스와 속도와 도박과 약물에 중독된 삶이었습니다. 1995년에 코카인 소지 혐의로 체포될 때 그녀가 한 TV쇼 프로그램에 나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며 자신을 변호했고 이후 2차례 기소해서 모두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사강의 친구인 미테랑 대통령 재임 시절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2002년 사강은 금고형을 받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녀의 말년은 재산 몰수로 인해 궁핍했으며 사강의 동료들은 참작해 줄 것을 청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04년 사강은 심장 및 폐질환으로 병원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사강의 장례는 국장급으로 치러졌으며 당시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프랑스의 가장 감각적인 작가를 잃었다며 직접 애도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체험하지 않은 것은 결코 소설로 쓰지 않겠다고도 말했던 그녀는 실제로 작품 속에 그러한 경험들을 소재로 한 이야기들을 매혹적으로 생동감 있게 담아내었습니다. 2020년에 방영된 국내 드라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역시 삼각관계를 다루고 있는데요. 포리, 로제와 시몽 중 누구를 선택할지 지켜보는 재미는 물론이고 사랑과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책과 드라마는 왜 하필 브람스를 언급하는 걸까요? 실제 브람스 또한 삼각관계의 당사자였기 때문입니다. 브람스는 슈만을 존경하는 멘토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슈만의 아내 클라라를 평생 짝사랑했다고 합니다. 책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의 시몽이 폴보다 14살 어렸던 것처럼 브람스는 클라라보다 14살이 어렸습니다. 브람스의 구애가 있었지만 클라라는 이를 완곡하게 거절하고 슈만에 대한 사랑을 지켰다고 해요. 슈만이 생을 마감한 후에도 클라라와 브람스 둘 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1893년에 브람스가 클라라에게 헌정한 곡을 같이 첨부해 두었어요. 클라라 슈만이 브람스의 노래 중 가장 좋아했던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클라라에 대한 수십 년의 순애보와 회한이 담긴 곡이기도 합니다. 들으시면서 책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책 소개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